네, 오늘은 책에 소개한 내용인데 세금 없이 5억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방법은 아니고요. 법이란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진 않으니까 이 규정 또한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요즘에 자녀한테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와 현금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현금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5억 원의 계좌이체를 한다는 걸 가정해 보죠. 이런 계좌이체 사실은 증여로 추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저 돈을 빌려줬다고 내가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도 있겠죠. 그 입증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증여로 추정되는 걸 가정했을 때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5억 원을 계좌이체 한다면 이게 증여세 세율표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고요. 5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10억 원 이하는 30%고 30억 이하는 40%입니다. 물론 구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진 공제를 해주죠. 방금 얼마를 이체했죠?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0만 원을 빼주면 증여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한테 5억 원을 이체해 줬다면. 물론 전 지금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의 현금을 주실 분이라면 아마 이미 5천만 원은 지원해 주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세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을 겁니다. 나는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처음 이번에 5억 원을 주는 겁니다.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 9천만 원. 누가 납부해야 되죠? 자녀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증여했는데 자녀 수중에 남은 돈은 4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녀가 5억 원을 다 쓰게 하려면 내가 증여세까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증여세가 1억 2,900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6억 2,900을 꺼내서 자녀한테 줍니다. 그리고 1억 2,900은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온전히 5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자녀한테 처음 5억을 주는 걸 가정한 겁니다. 물론 5천만 원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죠. 이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가 없다면 5억 원을 계좌이체해 줬습니다. 증여세가 0이니까 5억 원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바로 그 경우에는 5억 원을 빼준대요. 빼고 나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 말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랑 다른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종이 분명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업종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보물찾기처럼 전 좋은 업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우리랑 아주 가깝죠. 일상이랑. 제조업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라면 큰 제조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쪽방 사무실에서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OEM을 준다면, 내 상표를 쓴다면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오피스 건물에 5억을 투자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난 거기서 사업을 할 거니까. 그런데 카페, 커피숍 같은 거, 이거는 해당 업종은 아니긴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스크린 골프. 옛날엔 안 됐는데 지금은 됩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 요즘에 아주 괜찮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5억 원을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 받는 방법, 바로 이 창업 자금이라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5억을 자녀한테 준 거예요. 지금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죠? 5억을 받았습니다. 증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증여인 거예요. 근데 공제 5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 규정을 말씀드리니까 이거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다. 지금 내나 나중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10억 있으셨잖아요. 그 중에 5억을 자녀한테 준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합산된다면 결국 아버지 재산은 10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전 상속세를 얼마 내야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10억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결국 상속세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어머님이 안 계시다. 부모님이 한 분뿐이다.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합쳐져서 상속재산 10억 원을 가정하죠. 근데 아버지 재산이 얼마였죠? 10억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5억은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면 안 되나요? 뭐 10억 모으냐고 힘드셨을 텐데 5억 정도는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못 쓰신다고 하더라도 60대 아버지한테 전 지금 받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죠? 뭐 90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0년 후에. 그때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런 상황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시간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